트레이 치겠습니다. 네, 쳐주세요. 하나, 둘, 셋. 가보시죠. 으쌰. 배터리 있지?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밤 10시에 촬영을 시작했고요.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너무 어색한데요? 이동건 씨를 모셨고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사실. 여기 봐야 되는 거죠? 네, 봐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건설환경 도시공학부 24학번 이동건이고요. 나이는 05년생. 네, 입니다. 네, 그쵸. 왜 나오셨죠, 여기에? 이분이 불러서 나왔는데요. 어떤 자리로 생각하시고 오셨나요? 그냥 술 먹자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그쵸. 이런 곳으로 인도를 해주셔가지고. 그쵸. 네. 동건 씨가 와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와인인가요? 이게 말백이고요. 그 샤우트 1515 네, 누구요? 1515라고 그 JLPT 앱을 만드는 그 앱 대표님 분이 선물을 주셨는데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앱이라서. 05년생인데 아까 이 팀 이름이 뭐라고요? 1515. 1515? 그런 스타트업은 어떻게 만나시는 거예요? 저는 뭐 거슬러 올라가자면 이제 고등학교 때그 포스텍 영재 기업인 교육원 PCEO라는 그 영재원 를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렸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이 경영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늦게 이제 알고 보니 좀 창업 스타트업 그런 교육을 많이 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서 또 프로그램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톤처럼 그런 아이템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랑 또 이런저런 대회 나가보면서 스타트업 창업 되게 재밌다. 내가 뭐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밌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대학교에 딱 들어오고 사실 전공 자체는 제가 원해서 들어온 게 맞는데 1학년 때 이제 이런저런 거 많이 하다가 방황을 좀 하다가 그 스낵이라는 서울대학교 웃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스낵이라는 서울대학교 학생 주도 엑셀러레이터라는 단체에 이분이랑 같이 1년 반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마지막 학기에 이제 휴학을 하고 그 스타트업 투자사에서 인턴을 6개월을 하고 네, 그게 이제 작년 하반기인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다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에 들어온 지 몇 년이 된 거죠? 2년 반 되죠. 그럼 지금 2년 반 동안 뭐 스낵이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인턴까지 하고 그렇죠. 그럼 지금은 뭐 인턴이 끝난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금은 한참 전에 끝났고 네. 이번 학기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1학기. 근데 보통 인턴 하다가 학교로 돌아가면 좀 적응하기 힘들지 않나요?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한 학기. 오히려 학교 다니는 네, 게 그러니까 인턴도 재밌었는데 오히려 그런 뭐 사실 인턴의 확장선으로 학교를 열심히 안 다녔는데 1년 반 동안 그게 어떤 의미죠? 스낵이라는 단체를 하면서 이제 학점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아니 뭐 3점대는 됩니다. 3점 초반대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좀 시간 투여도 수업 시간에 많이 못하고 시험 기간에 항상 벼락치기 하고 그런 식으로 1년 반 살다가 끝나고 다시 학교로 왔는데 사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전공 공부를 하고 싶었고 이런 거를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하고 쭉 달려왔었던 사람이어서 다시 좀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하자면 스타트업 재밌지만
약간 나의 길은 아니지 않을까. 잠시만 이게 질문할 게 되게 많아졌는데 네. 그 건축이라는 지금 전공 건설 환경 공학부입니다. 건설 환경 이름이 공학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럼 거기서 키워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건설도 하나의 키워드고 환경도 키워드인가요? 아니면 건설 환경이라는 게 하나의 키워드죠. 키워드인가요? 그 영문명이 Civil Urban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이에요. 그러니까 Civil Engineering이 건설이고 Urban Engineering이 도시공학이고 Environmental Engineering이 환경공학인데 세 가지 큰 분류가 학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건설도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전공이고 도시공학이라는 것도 되게 복잡한 전공이고 환경공학이라는 것도 되게 복잡한 전공이라서 정말 넓은 분야를 하고 있고 과 자체가 이제 반대로 말하면 학부 때 사실 뭔가 정말 심도 있는 공부를 하기 힘든 환경이긴 하죠. 그럼 지금 2년 동안 학교를 다니셨죠? 물론 중간에 인턴이 있었지만 이번 학기는 그래도 학교 공부를 재밌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두 가지 키워드 중에서 좀 더 끌리는 거나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도시공학 하고 싶었고요. 얼반 엔지니어링. 그게 이제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공간에 대해서 다루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디자인을 하는 건가요? 뭔가 사람들이 더 뭐 공간의 목적을 더 잘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게 도시공학 그런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도시공학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넓은데 작게는 정말 건축이나 인테리어와도 접해 있는 영역이 있고 또 반대로 정말 넓은 거시경제와 그런 넓은 세상, 국토 계획 이런 것과도 접해 있는 영역이 있어서 그 사이의 모든 공간 범위를 다루는 분야이고 저는 다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들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재밌어요? 무슨 질문이죠 그게?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며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갑자기 초등학생이 도시공학에 관심을 갖기는 쉽지 않지 않나요? 그 루트를 이제 혼자 복기를 몇 번 해봤는데 보통 이제 어린 남학생 친구들이 그쵸. 자동차, 그쵸. 기차, 비행기 좋아하잖아요. 보통 공룡도 많이 좋아하는데 좀 공룡과는 진짜 아니었고 생물을 진짜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러는 거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끊겨야 되는데 그쵸. 안 끊겨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 이런 거에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되게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건축,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 그런 거에 그냥 어렸을 때 이런저런 데들 구경하다 보니까 뭐 멋있는 건물 이런 거에 되게 흥미를 느꼈던 것 같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건축학과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섬세한 편은 아니어서 작은 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물론 컨셉 디자인도 많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좀 뭐랄까 뭐 이런 공간을 만든다고 하면 실시 설계를 하면 배관이 어디로 지나가고 난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까지 다룬단 말이죠. 건축을 하면 도면을 그리고 재고 그런 정말 디테일적인 내용들을 할 자신이 없었는데 그래서 약간 고민을 하던 찰나에 좀 더 넓은 게 있다. 도시공학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있다는 걸 중학교 때 알게 됐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거는 좀 그래도 덜 디테일하면서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때 조금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 같고 그게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이런 촬영 장소를 보더라도 약간 디자인적인 것보다는 이 바닥 밑에는 뭐가 있고 그런 느낌인가요? 그게 건축이고 저는 그건 아니고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그럼 중학교 때 그런 꿈을 가지면 사실 교과서적인 내용에서는 그런 걸 깊게 다루진 않잖아요. 전혀 아니죠. 그럼 그때는 그런 호기심?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웠어요?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그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 중에 하나가 그 유현준 교수님의 오, 알죠. 초창기 베스트셀러 도시는 무엇을 하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15년인가 16년인가에 나왔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처음 읽고 정말 재미있게 읽었어요. 유현준 교수님 지금도 뭐 나름 재밌게 보지만 그때 정말 초창기에 같은 그때 책에서 제시했던 여러 개념들이나 내용들이 물론 이제 지금 와서 보면 뭔가 도시 계획을 공부한 입장에서 뭐 당연한 말들도 어느 정도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때 아무것도 모르던 소년의 입장에서는 되게 소년의 입장. 소년이죠. 그쵸. 지금도 소년이 지금은 아니죠. 아, 지금 성인이죠. 청년. 청년이시죠. 그 친구의 입장에서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흥미를 돋구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 그럼 그때 사실 책을 보고 이걸 실제로 체험을 하면 더 재밌을 텐데 네. 약간 책을 보고 그 다음 뭔가 액션이 있을 만한 환경이 있었나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서 도시를 즐겨본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학교에 있는 뭘 본다든지. 어렸을 때 그 춘천에서 자랐는데 춘천인 분들 네. 여기 춘천 사람입니다. 호반의 도시,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 나오셨죠? 닭갈비의 도시, 교대우설 초등학교 나왔어요. 말하지 마. 컷. 오케이 다시 시작해서. 아 뭐야? 아 잠깐만. 아 네. 네. 책에서 그런 재밌게 읽은 책을 보면 개념에서 사실 멈출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거를 실제 액션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있었나요? 어렸을 때 뭐 제가 서울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죠. 서울 자주 가고 뭔가 이런저런 일로 돌아다니고 하면서 그런 뭐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큰 인프라를 많이 볼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뭐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 저런 나라 가보면서 좀 차이도 많이 봤던 것 같고 뭐가 꼭 그 일방향적인 건 아닌 것 같고 책을 읽어서 그걸 통해서 뭔가 적용을 해보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경험이 그런 책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경험한 게 책의 내용들이 그에 도움이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인풋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힙합 음악을 특히 좋아해서 어떤 힙합 음악을 들으면 여기에는 하이햇이 어떻게 쓰였고 베이스가 어떤 리듬으로 깔렸고 그리고 튠이 어느 정도 피치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건축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만약에 명동에 가서 뭐 명동 성당을 봤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면서 아 이거는 이런 배경이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일단 건축을 전공한 건 아니라서 명동성당의 어떤 양식이나 뭐 어떤 시대에 뭔가 차용해서 만들었다까지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보다는 명동성당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명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데여서 오 그래요? 네. 전 청담동 이런 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명동이 제일 비싸고요. 근데 그래서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엄청난 부동산 자산가라는 제 이야기가 있는데 부동산 자산 참고로 천주교입니다. 저 천주교고요. 네. 그래서요. 하여튼 돌아가면 뭔가 건축물 하나보다는 명동성당이랑 공간이 명동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예를 들면 옛날에는 명동성당이 되게 좀 올라가기 힘들었는데 거기 밑에 막 지하를 만들고 그 리테일들을 넣고 밑에 서브웨이도 있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계단을 정비해서 뭔가 사람들이 오기 편한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뭐 명동에 거기에서 나오면 뭔가 되게
뭐랄까 그 이질적인 거리가 나오잖아요. 가게들이 그러니까 엄청 가게들이 많고. 나오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고 그쵸. 그걸 보면은 뭔가 이 브랜드를 보면 여기 쇼핑을 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이 브랜드가 왜 여기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올까? 그 다음에 데모그래픽을 보고 아니면 뭐 왜 여기 공실이 있으면 왜 있을까? 뭐 그런 좀 더 뭐랄까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조금 아까 뭐 음악을 들으면 하이햇을 파악하고 하는 것처럼 좀 도시의 그 다층적인 맥락을 좀 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공부를 뭐 많이 하진 않은 입장에서 아직 배워나가는 것 같고 그런 건. 네.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세세하게 뜯어보기보다는 그 장소에 그 건물이 맥락?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럼 약간 그런 거 하면서 제일 뭔가 좋아하는 건물? 그런 거 있어요, 서울에? 서울이 아닐 수도 있나? 근데 약간 이런 질문은 어려워요? 왜? 뭐 그 요리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아하는 요리 뭐예요? 똑같은데. 아니 그럼 요즘에 가본 곳 중에서 아, 최근 가본 곳 중에서 아니면 공간? 가고 저는 뭐가 있을까요? 서울대학교의 입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그래요. 그거 재밌겠네요. 나쁘죠. 서울대학교가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게 왜 여기에 이곳 관악에 있는지 아시나요? 서울대학교. 제가 그냥 풍문으로는 네. 뭐 일제시대 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네. 제가 그냥 듣기로는 공부만 해야 된다. 그래서 가둬놓고 다른 곳과 단절시키기 위해 저 산에다가 지어놨다. 그런 얘기를 그냥 재미로 들었습니다. 뭐 반 정도 맞는 얘기인데 이제 사실 서울대학교 여기 없었어요. 서울대학교는 옛날 해화?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골프장이었고 자연이 이제 골프장 연못이었어요. 실제로. 근데 해화에 있고 여기저기 이제 지금 과기대 있는 데가 서울대 공대였고 해화는 인문사회였고 그 옆에 의대도 있었고 병원이 있고 나뉘어져 있었던 거예요? 네, 캠퍼스가 몇 개가 있었어요. 뉴욕에 가보면 NYU나 컬럼비아 대학교 보면 그 건물이 막 진짜 도시 사이에 건물들이 있거든요. 대학 여기가 대학 본부고 그냥 막 주택가가 있다가 막 오피스가 있다가 여기 뭐 무슨 홀이 있고 막 그런 방식으로 돼 있는데 해화도 지금 가보면 이제 마로니에 공원 있던 자리에 이제 학교가 있었고 근데 되게 좁았죠. 좁고 낙후돼 있긴 했는데 이제 옛날에 뭐 좋지 않은 역사인 경성 제국대학 때 이제 거기 위치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던 거를 종합대학화를 완전 결속력을 하면서 갖고 온 거고 의대 제외한 메디컬 제외한 계열들 농대는 그리고 수원에 있었어요. 진짜 특이하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게 농사 서울에서 못 지으니까 내려가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걸 다 관악으로 모은 건데 뭐 모은 이유는 그리고 이 공간인 이유는 뭐 사실상의 정설은 뭐 그때 독재 시대 때 데모 못하게 하려고 정문만 막으면 되니까 그래서 정문을 나와도 뭐 없잖아요. 그쵸. 없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여차하면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데모하다 잡히면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맥락을 파악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군요. 그쵸. 전공 자체가 그런 쪽을 거죠. 지향하나요? 지향하죠.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라는 거는 되게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죠. 뭐가 있을까? 뭔가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궁궐을 복원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는 뭐 경희궁, 예를 들어서 경희궁 뒤쪽에 있는 거를 계속 꾸준히 복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원래 뭐 딴 게 있다가 뭐 건물들이 있다가 이제 생겼다가 옛날 경희궁 있던 자리에 이제 일제시대 때 그걸 없애면서 뭔가 주택가가 생겼다가 그걸 다시 밀고 수용을 하면서 바꾸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는 조선시대에
역사를 존중해야 하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응당 복원하는 게 맞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조선시대 역사는 역사고 그 뒤에 근대 시대에 지은 주택들은 역사가 아닌가. 충돌이 일어나네요. 네, 그럼 그 역사와 역사가 아닌 거의 구분은 어디부터 지을 수 있는가. 뭐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 있던 서울시청도 이제 남겨놨잖아요, 그 건물을. 근데 이제 그것도 일제시대 때 지은 건데 사실 그건 남겨다 있고, 경복궁 앞에 있던 조선총독부는 또 폭파 해체를 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역사를 훼손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되게 단편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정치적인 것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그 시대상 경제적인 것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뭔가 하여튼 다양한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공간이어도 네. 어느 맥락에서 보면 이게 시작일 수도 있고, 그쵸. 어느 맥락에서 보면 이건 끝일 수도 있으니 그런 거, 그 여러 레이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경복궁도 똑같죠. 경복궁 지금 복원한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복원한 19세기의 경복궁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더 올라가면 조선시대 초기의 경복궁 훨씬 조그맸거든요. 맞죠. 근데 그게 더 오래된 역사인데 그걸로 복원을 하지 않고 흥선대원군 때 복원으로 복원을 하는 거는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느냐. 이게 정말 그 되게 단순화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복잡하죠. 공간이라는 건. 서울대도 그렇고. 건설환경공학부 전공을 꿈꾸시는 분들이 있다면 재밌네요. 재밌는 학문입니다. 전 타 좋아요. 전공이 읽어도 되게 재밌네요. 무튼 갑자기 전공 얘기로 빠졌는데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자면 아까 그 VC 인턴 하면서 많이 배웠다고 말하셨어요. 네. 뭘 배웠는지는 차차 미루고 정확히 뭘 하셨나요? VC 인턴 요즘에 스타트업 뭐 창업 붐이 일면서 사실 벤처 캐피탈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꿈꾸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인턴을 하게 되면 보통 막 리서치를 한다던가 뭐 속기를 친다던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작년에 하셨나요? 아니면 작년에 하셨죠. 네. 2025년에 하셨을 텐데, 그때 가장 어떤 식으로 하루 업무가 흘러갔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 지금은 GPT 클로드가 너무 좋아졌지만 그때는 어땠어요? GPT 클로드가 2025년 인턴하실 때는 어땠어요? 약간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뢰할 순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보통 RA라고 하면은 리서치를 산업군 리서치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사실 산업군에 대한 리서치와 뭐 피어 리서치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도 GPT가 너무 잘해줬고, 그 당시에도 네. 이미 GPT가 잘했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은 어쨌든 아직 인간의 영역이었던 것 같고. VC 인턴하면 디자인을 할 일이 있었나요?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 투자팀 인턴이긴 했는데 원래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는 롤이어서 뭐 장표 만들고. 디자인이 장표 찍는 걸 말씀하시나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근데 지금은 사실 그냥 그쵸. 클로드가 클로드가 해주잖아요. 해주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직 클로드 디자인 나오기 전이니까 조악했고 되게 GPT나 이런 애들한테 이미지 만들어달라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때 기준으로는 뭔가 산업군 리서치는 사실 거의 안 했고 조금 더 딥한 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리서치나 그런 걸 많이 했던 것 같고, 리서치를 하면. 그리고 디자인하고 아니면 사람 만나러 다니고 그런 게 주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산업 리서치를 AI가 해오면 그거를 바탕으로 조금 더 깊은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네. 거 말씀하시는 네. 거고, 두 번째는 장표 찍어내는 거. 뭐 찍어내는 거라기까지는 그렇고. 장표 디자인하기. 네. 할 일이 있으면 뭔가 필요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팅 다니기.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니면 가장 많이 했던 업무?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면 사실 인턴이 할 수 있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데는 다들 주니어 심사역은 없고 최소 20대 후반, 30대 초반부터 있는 곳이어서 대학생 특히 저학년 친구들이랑은 조금 그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비슷한 나이대 가는 사람이 아무래도 좀 더 좀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고 일을 하면서 좀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그때 21살? 네. 21살에 했잖아요. 21살에 비즈니스로 사람을 만나서 근데 저는 비즈니스로 만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그냥 그러니까 서로에게 좋은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인턴이고 전 학생이니까 더 편하게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은 게 저는 여기다 투자 검토를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을 만나서 뭔가 공통된 걸 찾고 얘기를 해가고 서로에게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사람과 연결이 필요하다 하면 난 연결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전적으로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회사에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만 어쨌든 저희 회사에서도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그 타이밍과 니즈가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니까 그거는 이 대화, 이 얘기의 그 다음 스텝으로 옵셔널한 거지 뭔가 꼭 이걸 무조건 이끌어내야 해라는 느낌으로 간 비즈니스 미팅의 접근은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조금 더 편했다. 네, 편하게 만났죠. 이런저런 재미있는 얘기들 하고 사람 만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사실 아무리 그래도 인턴으로서 만나는 거여도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면 성향 자체가 그런 걸 괜찮아하는 성향이셨나요? 어떤 것 같아요? 누구요? 민서 씨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동건 씨요. 네. 사실 제가 동건 씨를 처음 본 건 2024년 5년 2월 2월 스낵에서 뭐야? 봤었을 다 텐데 기억으로 제가 그때 본 동건 씨는 솔직히 굉장히 제 나이대 같지 않았고 되게 프로페셔널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 상황은 대학교에 갓 입학해서 이런 VC, 뭐 투자, 창업 요쪽에는 아무런 연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본 동건 씨는 리서치도 되게 잘해오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검색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을 잘 뽑아내는 약간 핵심은 잘 뽑아내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사람이구나 연습을 되게 많이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성향적으로 이런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거는 몰랐었어요 사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결이 잘 맞으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구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들어요. 성향이 그쪽이 아니었나 보죠? 뭐 어떤 거요?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좋았어요. 좋았고 도움이 많이 됐는데 그냥 뭐랄까 지금도 사람 많이 만나고 그쵸 지금은 많이 만나시죠. 네. 그게 약간 영재원에서도 뭔가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하고는 좀 다른가요? 뭔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다른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할 그런 기회가 좀 있나요? 그런 건 사실 거의 스낵 와서 했죠. 스낵 와서 그런 걸 한 거구나.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만나고 그럼 처음 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스낵 처음 커피차 때는 어땠어요 그러면? 누군지 기억나요? 너무 옛날인데 에이 뭘 많이 옛날이에요. 3년 전인데 아무리 그래도 3년 2년 전인데 저는 기억납니다. 오일러 로보틱스의 김봉성 대표님 서울대학교 그 투썸에서 만났습니다. 영업하러 가셨죠? 넥스텝 영업하러. 아니요 넥스텝 홍보차 그리고 스낵 커뮤니티 카톡방 들어오려고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결국 성공했어요. 근데 왜 컷드예요?
왜? 아, 왜 커트야? 하지 말자 이런 거. 근데 뭐 사람 만나는 게 그냥 뭐 그러니까 성향적으로 아주 피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막 그렇다고 완전 막 사람을 막 너무 막 외향적이고 그런 건 전혀 아니고 힘든데 근데 그냥 새로운 사람 알게 되는 건 좋은 일이고 이게 먼 미래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러 가지를 그 결들을 만들어 놓는 건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별개로 그렇게 만나서 뭐 스낵이나 넥스트 그 스낵이나 아니면 그 VC 인턴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도 너무 친하게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꼭 나중에 주고받을 게 없어도 그냥 인간적으로 친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스낵이나 VC 인턴을 했던 약간 목표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간 거예요? 목표 그러니까 창업이나 스타트업이라는 거를 관심을 가졌으니까 그거는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던 거죠? 네, 대학교 와서 사실 좀 더 커졌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지금 창업을 할 건 아니었고 그 당시 그때 당시에? 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창업을 하지 않으면서 이거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데에서 눈에 들어왔던 게 스낵이라는 단체였고 스낵은 어쨌든 좀 제3자 입장에서 그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어쨌든 옆에서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커가면서 나도 배울 수 있겠다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VC 인턴도 비슷한 그러면 결인 것 같아요. 약간 창업을 직접 하지 않고서 그 생태계를 알아가고 싶었던 마음인가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뭐 하면 또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거 아마도 비공개가 될 것 같지만 그래서 알게 된 생태계는 어때요? 제가 다 얘기했잖아요. 잠시만 이거 비공개 말고 좀 풀어서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다 얘기했잖아요. 뭔 얘기를 했어요? 벤처 생태계 개론에 다 써놨잖아 내가. 아니 이분들은 모르죠. 지금 이 팟캐스트에 이걸 어디선가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하자면 모르죠. 비공개로. 비공개 안 할 수 있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희망편과 절망편이 있을 텐데 그 중간에 이 현실계에 있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저는 창업을 안 해봤고 그쵸. 되게 할 수 있는 말이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창업을 처음 하던 아니면 뭘 하던 이런 어쨌든 스타트업 씬에 발을 담그다 보면 그 왜 이제 유명한 그래프 있잖아요. 제이커브? 우매함의 봉우리에 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떨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네. 왜요? 그러니까 그 되게 이런 업계의 여러 가지들이 자의식이 과잉되기 쉬운 환경인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네. 저는 꽃팔 때도 그렇고 항상 대표였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사실 좀 뭐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사실 스타트업 하는 진리는 모두가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모두가 그러니까 서로 뭐랄까 서로의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분위기가 이 사람이 이런 배경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건 하기 쉽지 않겠다는 아니잖아요. 그쵸. 모두가 할 수 있고 그쵸. 고졸 스타트업 대표 성공한 대표들이 너무나 많고 엄청 많죠. 뭔가 그런 배경과 경험이 물론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오는 역효과는 사실 모두가 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도 서로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원인인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 같고 아까 얘기한 그런 자의식 과잉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의식 과잉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한 번은 아 그쵸. 그렇게 우매함의 봉우리를 함으로써 넘어가야죠. 자의식 과잉을 느낌으로써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 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고도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그러니까 저는 제 과거가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당신의 과거요? 네. 이것도 컷할 거죠? 컷해야죠. 아이 그러면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스타트업 업계가 뭔가 좀 발을 담그다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암묵지가 있어요. 근데 그건 좀 끝이 없거든요. 들어가다 보면. 근데 요만큼의 그걸 알게 된 것만으로 뭔가 내가 이 업계와 스타트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 때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송민서 씨를 처음 만나던 그 시기 전후. 근데 그거는 뭐 스타트업 신이 아니어도 뭐 그쵸. 제가 이거 외에 뭔가 이 정도로 해본 게 아직 없으니까 딴 데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최소한 다른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데,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정도. 그러니까 되게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내가 성취를 했네의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되게 쉬운 환경인 것 같고, 다른 공부들은 사실 뭐 끝이 없잖아요. 정말 파면 팔수록 정말 내가 모르는 세계가 더 있구나를 알게 되는데. 저도 그 학생 엑셀러레이터 단체에서 활동할 때 좀 느꼈던, 지금 돌이켜보면 굉장히 애기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제가 커뮤니티 팀장이라는 이름을 달고 활동을 했었잖아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떤 거였냐면, 저희 스낵 커뮤니티에 새로운 창업가들이나 VC 분들을 모시는, 초대하고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역할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됐고 만날 기회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항상 저는 스낵 누구누구 커뮤니티 팀장입니다 명함을 주고받으며 막 스타트업 요즘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뭐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자리가 끝나고 집에 와서 항상 만족감을 느끼던 거는, 내가 오늘 명함을 몇 장 주고받았구나, 그리고 내가 뭐 이런 회사 대표를 만나서 얘기를 하고 내 카톡방에 초대를 했구나, 그런 거에 되게 심취해서 그들과 내 위치를 동등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 안도감이 뭔가 더 노력하지 않게 만들었던 거죠. 나는 변하지 않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높으니까 나도 높다고 생각하게 되는. 근데 이거는 뭐 창업 동아리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 명함을 돌릴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한 번은 빠질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게 아까 말했던 뭐였죠? 그 창업 우매함의 봉우리? 그 중에 그 날아가는 그 스텝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거를 인지하고 나서도 물론 우매함의 봉우리가 몇 개가 더 있겠지만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겠죠. 5번 정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거긴 것 같아요. 딱 명함 주고받는 게 그 사람들의 위치와 내가 위치가 똑같은 게 아니구나, 거기까지 느낀 게 다인 것 같아요. 저는 그 이상은 사실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5개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좀 순화해서, 그 두 번째 뭐예요? 그럼 그 명함 다음에 두 번째 약간 뭐가 있을까?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신입기수원 온보딩 스터디 자료를 만들었는데, 맥락이 너무 부족해요 지금. 신입기수를 위한 이 업계에 대한 좀 개론적인 그 자료를 만들면서 이제 25년 2월에 한 번을 만들었고, 25년 8월에 한 번 개정을 했고,
26년 2월에까지 해서 3번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단적으로 느낀 게 아까 얘기했던 송민서 씨가 처음 만났던 25년 2월에 분명 저는 그걸 쓰면서 와, 좀 알겠다. 아, 그 계정 이해했다. 정리본을 쓰면서 느끼신 거죠. 처음을 쓰면서 네, 그렇게 느꼈는데 근데 이제 25년 8월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걸 다시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아무것도 몰랐었던 거죠. 그때 저는 되게 진짜 그냥 요만큼을 알면서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알겠다. 또다시 또다시 인간의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근데 또 6개월이 지나고 인턴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26년 2월에 쓰는데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때 나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근데 이제 3번을 하니까 약간 좀 많이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제는 그냥 내가 모르는 세계가 많구나. 그리고 내가 창업을 하지 않은 입장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되게 위험하구나라고 되게 많이 느끼고 뭔가 굉장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들을 평가해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워지고 또 오히려 저는 그런 뭐라 해야 돼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를 느끼는 순간이 많을수록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제가 서울대학교 합격하고 나서 그 후배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공부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부족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을 왜 하냐면 저도 항상 자기 전에 일기를 쓰는데 그때마다 내가 지금 이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잘 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약간 자기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곤 하는데 그런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뭔가 고민을 하는 걸 볼 때도 이미 그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만으로도 네 주위에 100명 중에 뭐 50명은 이미 다쳤다. 다른 50명은 그런 고민조차도 안 하고 그 우매함의 봉우리에서 내려오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각이 많을수록 전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으면 막 고민을 할 텐데 저는 뭐 100번이 있어도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다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결론은 여기서 이걸 찍고 있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정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물론 뭐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팟캐스트라고 하지만 어쨌든 보는 사람이 저의 얘기를 듣고 느끼는 바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들조차도 사실 10년 뒤, 5년 뒤에 내가 보면 저거는 또 이상한 다를 수 말인데 있죠. 싶은 거죠. 또 다를 수 싶을 있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사실 생각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렇죠.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되나 싶기도 해요. 솔직히 그 정도 생각까지 들어요. 너무 커버렸다. 너무 성숙해져 버렸는데 이동건 왜요?